편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이슈사항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이 위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관심이 있어 하는 변수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분류에 대한 모형으로 갈지 아니면 예측에 대한 모형으로 갈지, 결국은 분류에 대한 모형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클래스로 타겟팅된 변수가 값이 존재할 때 이런 분류라는 모형으로 가게 될 거고요. 각 타겟팅된 값에 대한 부분이 어떤 연속형인 형태의 값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예측 모델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위 오전에 했던 이 분류나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텐데,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종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한 사례 하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이슈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류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지 않는 데이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수성이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특수성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슈 사항들은 점차로 늘어나고 추세긴 합니다. 특히 멀티미디어 데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은 현상에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에서 우선 오늘은 이 텍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할 거고요. 내일은 영상 쪽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 위쪽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류나 예측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분석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도입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관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는 장표상에는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좀 적어요. 사실은 데이터로 표현되기보다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됐었는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축된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이런 것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가 일반화된 모델은 아니에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방법, 소개해드리는 이런 사례가 그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 중에 한 가지 유형이라고, 이제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공정은 기본적으로 그 펠레타이징이라는 형태의 설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펠레타이징이라는 게 조금 뭔지 좀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공정도를 조금 보시게 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여기 있는 부분들이 원료, 빈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료는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원료 빈들이 배합이 돼서 이 볼밀이라는 단에 들어가게 되고, 볼밀에서는 그 원료를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깨트리는 거죠. 작은 단위로 깨트리고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깨트린 다음에 퍼그밀이라는 곳에서 물을 뿌려서 얘가 잘 뭉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물을 이용해서 좀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접시처럼 생긴 이 부분이 펠레타이저인데, 그냥 내비 뚜껑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 뚜껑 위에다가 여기에 부서진 파쇄물들을 집어넣고 계속 돌립니다. 걔네들은 물이 약간 묻어있는 상태예요.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 걔네들이 서로 뭉쳐지는 현상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뭉쳐진 것들이 일정 크기가 되는 것들만 스크린을 통해서 거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어 단에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일종의 동그란 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파쇄된 조그만 가루들이 이런 내비 뚜껑 같은 것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뭉쳐지고 물기는 제거하고 여기 RHF라는 단에서 다시 파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공정은 사실은 여러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찌꺼기들 있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요것도 철강 쪽 관련인데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찌꺼기에서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환원 과정을 거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환원 작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이즈로 이런 불순물들을 파쇄하고 동그란 판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사이즈로 만드는 부분이 펠레타이저라는 부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부분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펠레타이저 단 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한 거고 이 후속으로는 RHF 쪽에 대한 부분이 이어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데이터 검증,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설비 개선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고 이것이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해놓죠.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위에다가 얹어서 워킹할 수 있는 펠레타이저 제어 모델에 대한 부분을 개발해서 탑재하는 형태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봐서 순수하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라봤던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여기 펠레타이저 제어 모델이라는 부분만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 좀 더 분석이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 데이터 분석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내용들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개런티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서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런 자료들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 뒤에 있는 장표는 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보기 쉽게 구조화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펠레타이저 쪽에서 자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타겟팅하고 있느냐, 물을 뿌리는데 크게 두 가지 단에서 뿌립니다. 허그밀이라는 부분에서 그 파쇄된 데이터가 이제 분쇄물이 들어왔을 때 물을 기본적으로 뿌리는 공정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펠레타이저라고 리스폰처럼 생각돼서 불리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물을 소량으로 뿌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얼마만큼 뿌려야 되는지를 제어하는 제어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제어 모델에 있어서 목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봤던 부분들이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 데이터도 이 부분들은 초기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데 1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정말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P-밸류 값, 실제 값이고요.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설비의 셋밸류 값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어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설비는 기본적으로 거의 제어가 여러 가지 제어가 있죠. PID 제어가 기본적으로 아마 워킹되는 구조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셋밸류가 동일해요. 9. 지금 현재 턴퍼 아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턴퍼 아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구조인데 그 턴퍼 아워에서 지금 현재 표준 편차가 범위 대비 10% 이상 넘어가요. 얘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대비 표준 편차가 발생하는 게 10% 이상 벗어난다는 것은 셋밸류에서 변동이 좀 꽤 심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파란색만 놓고 보셔도 파란색은 9로 변함이 없는데 최소값은 3.82에서부터 최대값이 12.5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얘는 제어가 된다고 보기는 되고 어렵죠,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설비 쪽에서 들어오는 OPC 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설비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는 형태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MBS 시스템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스무딩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업자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볼 필요 없고 대부분의 조업자들은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MBS 시스템에서는 조업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데이터가 커스터마이징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분석 데이터에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징된 데이터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문제가 되는 게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향 분석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설비의 이상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은 리스크가 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설비 쪽에서 아예 원천 데이터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MS 시스템에서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처리가 된 데이터인지를 보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통상의 설비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유상이 없으면 초단위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는 데이터가 분단위 데이터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돼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평균값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석 주제가 설비 이상 진단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고, 근데 설비 이상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생산율을 올린다든지 생산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제품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싶다라든지 하고 하면은 이렇게 일순간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의 전체적인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도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설비가 기본적으로 셋밸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셋밸류 대비 변동에 대한 부분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PID 제어나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쪽의 셋밸류 값을 뭔가 조절을 하는 제어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어값이 9가 됨에도 불구하고 값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봤었을 때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겨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1번비 쪽을 조금 롱 트렌드로 놓고 봤었을 때인데, 롱 트렌드로 놓고 봤었을 때도 설비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퍼팅이 생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아마 원료단을 다루는 설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원료가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비에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붙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얘를 충격을 줘가지고 떨어뜨리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좀 이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디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근데 상시 점검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현재 데이터가 나타나는 패턴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람 메시지를 주고 얼마 이상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설비에 대해서 가서 한번 체킹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처음 할 때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검증 및 설비 개선이라고 항목을 적은 이유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게 데이터 분석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설비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컨트롤러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데이터가 발생되는 설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부분도 큰 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한 가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느끼시거든요. 이걸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주 발생하면 자기가 가서 봐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걸 자주 안 봐도 문제가 안 되는 특성이 뭐냐면은 설비 쪽에서 얘가 절출이 한마디로 말해서 절출이 흔들리는 거죠. 절출이 흔들려도 여기서 섞여요. 허그밀이라는 곳에서도 물과 함께 넣으면서 섞입니다. 페네타이저 쪽에서도 뱅글뱅글 돌리면서 섞여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도 평균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조업자가 거기에 액션을 안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업자마다 이게 다른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로 몰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웃풋에 품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데이터적으로 좀 제시가 가능하죠. 그리고 움직이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좀 끌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죠. 자, 그리고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제거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정상적으로 워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 섞여 있으면 그 부분에서 아웃풋 흔들립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종속 변수가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원인은 되게 간단해요. 처음 출발은 여기서부터라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아웃풋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초반에 꼭 진단을 하고 가셔야지 사실은 뒤쪽에서 본인들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업무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의 모델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소규모 업체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업체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업체조차도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문제 사항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들리는 다리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흔들리는 다리가 크고 애초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운전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건 운전 정지니까. 하지만 운전 정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전체 절출량 입장에서 거의 메이저한 다리들이 흔들리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물을 섞는다고 했죠. 사람들이 물을 섞을 때 이렇게 떨어지네? 이걸 보고 이렇게 사람이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가 평균 대역이 얼마 정도인지를 가지고 맞춰주는 형태가 돼요. 실제 결과 보면 이게 품질 쪽에서 다 흔들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고 이거 나왔네. 자, 평양 자체가 셋밸류 대비 흔들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 후단 쪽에 평양 단들인데 평양 단들이 여기는 앞선 공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료가 투입되는 곳은 여기 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 퍼그밀이라는 곳과 펠레타이저라는 곳에서 물을 소량 투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원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볼밀단이나 퍼그밀단이나 펠레타이저단이나 그 뒤에 후단 쪽에서 전체적인 평량 자체가 기본적인 대역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보시듯이 대역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설비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쪽이나 이런 쪽에 로드셀을 달아서 워킹을 하는 구조인데 원료 자체가 그 철 생산에서 나타나는 부산물들, 불순물들에 대한 부분은 파쇄해서 하다 보니까 조그만 가루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트레일러 쪽에 그
그 잔여물들이 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형계가 정상적으로 워킹을 못하고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발표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4번 단하고 105번 단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단은 원래 주문한 거는 모든 단에서의 평형계를 갖다가 다 정상화시킨 걸 요구했지만은 그 부분은 반년 동안 트라이는 안 됐습니다. 실제로는 안 됐어요. 실제로 안 됐고 저희가 제어 모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붙이는 게 팔레타이저 쪽에 대한 부분을 붙이니까 최소한 이 앞쪽에 들어오는 부분의 스케일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최초 원료 쪽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들의 평량과 어느 정도 맞춰가는 형태까지는 정확성을 확인해 달라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해당 팔레타이저 쪽 앞쪽으로 들어오는 단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평량을 갖다가 정상화시키고 그 단을 활용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업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도 주 타겟의 평량을 보는 것은 팔레타이저 전단과 그리고 끝단 그리고 그쪽에서 RHF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RHF 쪽에 입출력에 대한 단들에 대한 평량들 위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앞쪽에 대한 부분들은 트렌드적으로만 보세요. 값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들어오고 있던 값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체계를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게 앞쪽에 있었던 요 부분들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고요.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들이 오래 걸렸어요. 데이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디시전 내리는 것은 쉬운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PID 컨트롤러나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필요하면 센서를 바꾼다든지 측정 방식을 바꾼다든지 혹은 장소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갖다가 선행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뭔가 개선 작업을 했었을 때 조업자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라는 측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 측면, 이제 고객 측면에서는 설비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하거나 센서를 더 부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조업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죠. 이건 지금께 어떻게 보면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더 정확한 데이터, 설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 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를 얻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보이는 요 앞에 있는 짧은 단입니다. 전체 이게 뒷단까지도 안 했어요. 요 짧은 단만 하는데 억 단위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잘못하면 대형업체는 가능은 하죠. 대형업체는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센서를 부착한다는 게 요 하나의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정도의 여력이 있고 니즈가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개해드리는 게 그래서 되게 일부의 한 가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디시전을 내리고 해당 부분들은 적어도 PID 컨트롤러에 대해 정확성을 다시 검증하고 설비에 대해서 필요하면 교체도 하고 라인을 새로 짜기도 했어요. 그리고 로드셀이나 이런 쪽에 센서도 다시 달고요. 이런 비용들을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외에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도 유사한 형태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도 분명히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저희를 만들면 좋은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센서가 여기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 하나 붙어 있어요. 끝이에요. 센서가 더 없어요. 중소기업은 현황이 그런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모니터링 관점으로 이 중간에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들 조업자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즉 설비가 셧다운이 되거나 설비가 크게 품질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단에만 센서를 부착하고 거기만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그것만 제공을 해주세요. 근데 데이터 분석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 데이터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이제 중소기업이라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여러 가지 형태에서 구축을 하시게 될 텐데 구축하는 업체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이든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공정이 이렇게 되고 이 공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고객하고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고객분들은 데이터가 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와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고객하고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현재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는 그중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나마 수집되는 항목이 되는 데이터가 정확성을 확인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성을 올리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우선시해서 하시겠습니까? 라는 형태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개별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부족하니까 적어도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어떤 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그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되겠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뭔가 다른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받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디시전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좀 말이 좀 번화하게 좀 이렇게 크게 번졌는데 자, 스마트 팩토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에서도 내가 받는 데이터가 MS 쪽에서 가공 처리돼서 오는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설비 쪽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누적돼서 오는 데이터인지 정도까지는 최소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특정 구간에서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상 기간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단 그게 설비 이상이나 이런 파트가 아니라 분석 주제 자체가 우리는 생산량을 좀 일반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혹은 품질이 나쁜 쪽을 좀 없애고 싶은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구간들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분석 주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초반에 잘 확인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게 초반에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이런 부분의 디시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가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상치 처리는 결국은 해석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지금도 이게 이상하다는지 안 하는지 이런 진단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정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가 생각보다 높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반에 확인을 하고 문제가 됐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합성을 검증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데이터는 어느 정도 그나마 좀 정리가 된 데이터, 설비에 대한 보전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난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한 보름치 정도의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은 실제 거기 보면 일반비에서부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얼만큼 얘가 흔들리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은 아 얘가 얼마만큼 좀 개선이 됐구나 라는 부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펠레타이저를 갖다가 모델을 어쩌려고 하다 보니까 펠레타이저 단까지 가는데 원료가 투입되고 볼미를 거쳐서 퍼거미를 거친 다음에 펠레타이저 단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적인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그래서 펠레타이저 단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각각의 원료가 어느 시점의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 건지 볼밀이나 퍼거밀 쪽의 데이터는 어느 시점의 데이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분 전의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 건지 5분 전의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관성을 가지고 봐요. 원래는 상관성을 가지고 보는데 뭐 대체적으로 교차 상관성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보죠. 시점을 갖다가 교차하면서 했을 때 각 단들별로 어느 시점에 대한 상관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는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복잡한 기법을 안 쓰셔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은 보통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흔들리는 부분들이 다른 단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함으로 인해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건 있죠. 벨트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은 속도가 달라져요.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측정해서 정확하게 시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러 구역을 해가지고 평균값을 쓰거나 혹은 벨트의 속도값이 있으면 그 속도값에 근거해서 시간을 역산해서 데이터의 타임 딜레이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많이 취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거죠. 내가 목표하는 단쪽에 맞춰갖고 타임 딜레이라는 부분을 걸어서 데이터를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검증 및 설비 개선이라는 파트 쪽에서는 결국은 데이터 분석 이전에 앞서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핸들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저희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은 모델에 대한 정합성은 보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센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시작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무리 10번, 20번 이상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나 이런 게 정말 문제가 현장에서 있구나 라는 부분 정도까지만 머릿속에서 담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일반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라는 형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큰 주제로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나 설비 개선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가운데서도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비를 개선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일련의 이런 전처리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 데이터셋에 대한 이런 전처리 과정은 기업의 약간 노하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녹아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프로젝트 파일을 따로 같이 제공은 못 드리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써가지고 처리 작업을 해서 이제 분석용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이거를 좀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오픈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 정도까지만 하고 요거는 아마 조금 전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트림에 대한 부분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위에 있는 공정 데이터라는 것은 앞서 봤던 요 각 단별로 발생하는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수집한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되고요. 자, 반면에 펠레타이저 쪽에 대한 부분에서 펠레타이저 쪽은 여기서 이제 펠레타이저 이웃 단에서 만들어진 펠렛들을 검사하는 영상 측정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 CCTV를 통해서 조업자들이 언제나 펠레타이저 쪽에서 나온 펠렛들이 잘 말려져 있는 건지 사이즈는 적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조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CCTV로 들어오는 영상에 대해서 이미지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이즈가 대역별로 어느 정도 각 사이즈 대역별로 들어오고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라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셋이 여기 뒤쪽에 있는 스트림 중에 영상 측정 데이터라고 들어오는 데이터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받은 데이터는 설비 쪽의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영상 이제 CCTV 쪽에서 들어오는 영상 데이터를 이미지 처리해가지고 뭔가 아웃풋으로 나온 데이터를 병합해서 지금 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갖다가 붙여갖고 하는 것들은 요 근래 들어서는 자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저거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아웃풋 품질 쪽에 CCTV를 단 다음에 그거 영상 측정을 해가지고 품질 검사 지금 많이 합니다. 사람이 인쇄하지는 않고요. 비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산품이라면 이 공산품에 어떤 뜯어진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스크래치가 있는 건지 모양이 찌그러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전 검사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물론 점점 사람이 쓸 자리는 점점 없어지긴 하는데 자, 비전 검사를 통해서 결과들이 나오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전 검사의 좋은 점은 수치화가 되게 쉽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이미지 자체 팩터를 갖다가 추출하는 방식도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치들이 있죠. 중심축으로부터의 기울기라든지 찌그러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치화가 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는 비전 검사를 통해서 여기 보이는 거죠. 비전 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결부시켜서 이제 하죠. 그래서 물론 이게 100% 사람이 하는 걸 다 대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내리는 디시전의 결과들을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추세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쉽게도 요거는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스트림 형태가 영상 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센서 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그 데이터를 병합해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 정도까지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데이터는 이게 병합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영상 쪽에 대한 부분은 사이즈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몇 가지를 제외하면 다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